44.4 방송이 시작됐다 했죠. 그래서 지금은 57.3 디지털 공중파 방송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현재 시간 일요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만 합니다. 예, 다음 달부터는 토요일 날 1시간 할 예정이고, 타임은 케이블을 방송하려고 했는데, 100만 불짜리 보험을 들으라 등등 좀 까다로워서 좀 보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57.3, 네, 1시간 정도 방송입니다. 시간이 짧습니다만, 어쨌든, 돈이 쩐이 준비되는 대로 방송 시간을 좀 넓혀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만은, 네. 그 선거가 있기 전 3, 4일 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정치 전문가들 약 28명을 찾아서 이번에 새누리당이 1등 하겠느냐, 민주통합당 한명숙 그 팀들이 1등이 되겠느냐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28명 중에 22사람이 전부 다 박근혜 새누리당이 아니다, 야당이 압승한다, 그렇게 진단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술한 대로 본 기자는 한 달 전에 이미 아니다, 박근혜 새누리당이 150석 이상 차지할 것이다 집중했죠. 네. 그때 본 기자가 이미 우리 교민들 시청자 이름도 알겠습니다만은 선거 직전까지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만은 저는 사전에 한명숙 그 팀들의 소위 친북 좌파 비리, 백화점식 비리, 공천 비리, 그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또 FTA를 반대하는 정동영이, 또 박근혜를 배신한 전욕이, 이런 행각 패턴들을 볼 때 아니다, 상당수 국민들이 반한나라당 이명박 반대 정서가 있다 하더라도 인적 정책 쇄신을 한 새누리당이 국민 다수로부터서 점수를 후하게 받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했던 결과 나중에 낙곰수 이 김용민입니까, 이 젊은 애들 대가리 피다 마른 것들이 나이스 저 국무장관을 강간하라, 강간해 죽이자, 네, 등등 그런 발언들을 볼 때, 네, 이명박 대통령을 각하라고 불러도 시원찮은 놈들이 각하 새끼 짬뽕이라는 소리를 하는 사법부 43살짜리 판사 이정열 판사, 이런 자들을 볼 때, 또 제주도의 해군 기지가 들어서면은 밥을 굶어 죽는지 전염병에 들어서 알아 누웠는지 누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정체성 부족, 해안 안보 의식이 부족한 이 국민들, 이놈들 때문에 야당이 일당이 되기는커녕 벼랑 끝으로 추락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정치학자, 세계적인 유명한 20세기 학자들, 그들이 성공한 그 공통점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는 경험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다, 모험심이 있었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헤라르도 몽크라는 작가가 쓴 글 속에서 20세기 현대 주요 사건과 최신 정치학의 흐름을 보면서 쓴 이 글 속에서 민주주의론을 쓴 로버트 달이나 문명의 충돌, 세무의 헌팅턴을 비롯해서 여러 학자들, 그분들의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서 쓴 이 글 속에는 그들에게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더라. 네, 풍부한 삶에 대한 경험이 있었고 연구에 대한 열정이 있더라. 학문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심도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히트를 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누구나가 99%의 노력, 그 노력 달성 경험이 토대해서 열정을 불살하면서 모험심 개척 뉴 프런트 정신으로 나간 그들이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어떠한 결정과 경험과 모험심으로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박근혜 팀들이 쓰러질 듯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살려주고 있다. 살렸다. 그런 평가를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 기자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박근혜 차기 대권자는 불가피하게 발생했던 소위 BBK 주가 조작 사건 등등 여기에 관련해서 직접 개입할 성격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본 기자의 생각은 박근혜 팀에서 김경준이를 설득해서 BBK 사건을 좀 잠재울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이 그나마 5년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국정을 외교 국방을 제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정성을 감안해서라도 박근혜 팀에서 BBK 사건을 좀 조정한다? 해법을 찾아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방송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북한 핵 문제, 특히 한국 총선 결과, 그런 와중에 본 기자가 입수를 좀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서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조작 전자개표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지담이를 비롯한 당시 국가정보원 국내 담당 2차장 연보현, 그 다음 일부 정치인들, 김대중 가족 중에 몇 사람, 그 다음 해커 전문가 약 7, 8명이 동원된 소위 전자개표기 조작, 여론 조작, 노무현이 여론이 좋다? 해커들이 해킹을 통해서 여론 조작을 하고 언론사 일부를 매수해서 여론 조작을 해서 노무현을 당선시키다는 그 사실, 정황이 아니라 그 사실을 본 기자가 계속 여러분들의 정보를 종합 취합해서 제보한 결과 오늘 이 시간까지 그래서 국가정보원에서 조사에 착수했다는 얘기를 제가 작년에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정보원에서 2002년 전자개표기 조작 사건을 전모를 파악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전자개표기가 제대로 돌아갔습니다만은 그 안에 칩만 바꿔버리면 해커들이 얼마든지 숫자를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이 곧 이 사실을 밝힐 것으로 기대하는 이 시간, 총선에서는 비록 전자개표기를 조작 못했다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반드시 안정성을 찾기 위해서는 전자개표기를 폐쇄시키고 수금표 손으로 검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북한의 소위 미사일 전략, 그 때문에 우리 미국이 뿔이 났고 유엔에서도 지금 열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북 식량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이 나왔죠. 주민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서울에서도 퍼포먼스가 열렸습니다. 미사일 요격하는 이런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보수단체들이 북한을 성토하는 이 현장 사진들, 모습들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진행되는 이 대북 투쟁. 그러나 북한은 일체 말이 없습니다. 반성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기자는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북한 체제, 그 노동당들을 통해서 개가천선을 하지 않더라도 빨리 개방화 서둘러서 인민들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1 부위원장, 국방위원장이 아니고 1 부위원장입니다. 순서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겠다고 그런 절차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김정은 이가 보내는
족발, 돼지 족발, 돼지다리. 돼지 족발을 받아가지고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이 북한 인민들, 환자들. 네. 이 사진 어제 받아보고 또 한 번 저도 가슴에 목매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칠치선언에서 북한 방문 해외 동포들에게 허용된 그 시점, 북한을 갔다 온 우리 LA 이산 가족들이 배기자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에 북한에 갔더니 내 형제들을 40년, 50년 만에 만나봤더니 모두 거지꼴이 돼 있더라. 거지꼴이 돼 있더라. 그래서 안내원 북한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여동생들을, 내 애들을 살려달라. 한 사람당 $3만 줄 테니까 이 애들 데리고 내가 미국에 가겠다. 그런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내 애들을, 내 여동생들을, 가족들을 다 죽여놨다. 거지꼴로 만들어놨다. 눈물도 나오지 않고 통곡을 하다가 병이 들었고, 네, 저 앞에서 배 기자님, 통일은 어리겠습니다. 북한에 갔더니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는 그 모습, 사람들, 형제들을 바라볼 때 눈에서 눈물도 나지 않고 마음에 병이 생겼다. 그래서 미국 LA에 돌아와서 몸져 누웠다는 사실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이 사진 1988년, 89년, 90년도가 아닌 2012년 오늘 이 시간 북한 환자들, 이런 사진을 찍어서 유출시키는 이 북한 노동당의 수준도 알만합니다. 이런 사진을 은폐 숨겨야 될 판인데 이런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합니다. 돼지 족발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감격한다. 이 환자들이 감격했다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 실체를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우리가 북한을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오바마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빨리 미국으로 달려와야 되는데, 찾아와야 하는데, 네, 마이동풍. 이런 자들을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하면서 비탄해졌습니다. 더욱이 저는 최근 중국 정부에 대해서 상당한 실망하고 있다. 북한이 짝퉁이건 어쨌든 간에 미사일 핵실험들 하는 그 체제를 비판하고 스탑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 배경을 한번 쭉 분석해 보니까 이것이 중국의 배후 조종이나 교사 법으로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판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도 그렇듯이 싱크탱크가 중국에도 있습니다. 네, 중국에도 정보기관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가 있다는 사실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육자 회담을 통한 북핵 처리를 원하고 있으나 배후에서는 충동질을 해서 교사 핵을 개발해서 앞으로 50년 이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중국 정부가 못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이 시간의 근거가, 그 배후 조정하고 있다는 근거가 오늘 잡혔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들을 한 번, 두 번 체크업 분석해 보니까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할 때, 로켓을 할 때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진정해달라, 입을 좀 닫아달라, 냉정과 자제를 좀 해달라.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북한에 대해서 즉시 로켓 미사일 발사를 스탑하라, 그렇게 경고를 해도 시원찮은데 한반도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 대해서 냉정을 찾아라, 자제하라, 절제하라. 네,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말을 했습니다. 냉정과 자제를 해달라. 그 다음 냉정과 절제를 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배후 조종자 교사범, 이것은 중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일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김정일이도 유언을 남겼다 그러죠. 죽기 전에 믿지 못할 중국이다. 신뢰할 수 없는 중국이다. 경계해야 된다. 네,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김정일까지 조중 혈명 우호 관계를 맺은 그 당사자국들끼리도 신뢰하지 못한다. 경계하라. 중국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경계하라고 말을 했던 이 김정일이 역시 보통 놈이 아니라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이런 말을 유언에 남겼던 사실. 그래서 중국에 의해서 살해됐는지 그것은 하늘밖에 모를 일입니다만 어쨌든 북한이 계속해서 유엔과 미국이 또 주변 국가에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짝퉁이건 어쨌든 로켓 미사일들을 발사했다는 이 사실을 볼 때 그 배후에 조종자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감히 이럴 수가 있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승에 가 있는 노무현이나 김대중을 향해서 또 한 번 쓴소리 원망을 해봅니다. 통일신문 기자보다도 못한 자들이 노태우 대통령이 배신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 기자도 지금쯤은 통일부 장관실에 앉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 실체도 하기 못하고 퍼준 그 대북 정책, 포용 정책들, 네, 문민 정책보다 못한 그들 때문에 오늘 북한은 오늘 기곤만장해졌다. 네. 외교부 중국 류이민 대변인, 네, 당사자 국가들 냉정을 찾아달라, 자제해달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어불성설, 이런 사기성 말을 하고 있는 중국 태도를 볼 때 강제 북송하는 탈북자들 문제, 우리는 중국이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역사적으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나라가 사우스코리아 남조선이 아니고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우리와 가까운 국가지만은 앞으로 가장 경계해야 될, 조심해야 될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에 이용당하지 말고 조심하라. 2010년 8월 5일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김정일의 유언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북한, 노스코리아의 로켓 발사 실험 전략들을 방조하고 있고 교사하고 있는 그 중국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우리는 냉정하고 자제하고 절제해달라고 요청한 중국 외교부 팀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상당히 불만이 있다는 것을 전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주요 내용들은 사우스코리아 총선은 잘 끝났다. 노스코리아의 축포용 로켓 발사는 또 잘 끝나지 못했다.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지 않나. 우리 미국 LA와 여러 곳에서는 성추행, 성범죄들이 동시다발 발생하고 있으나 유엔에서까지, 백악관에서까지, 국무성에서까지 뿌리 난 북한의 미사일 전략들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우스코리아, 노스코리아의 문제점을 짚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지나간 동영상이지만은 어제 그저께 부활절 날 봉기자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동양선교교회, 주님의 영광교회, 나성열린문교회, 네, 몇몇 교회를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한번 동영상 사진 좀 한번 보시죠.